자주국방 기준이 뭘까요? 오늘 주제는 자주국방입니다. 제가 전작권은 주권이어서 그것도 가장 강력한 주권이어서 외세에 넘어가 있으면 안 되고 내 나라 내가 지키려 해야지 외세에 의존하면 좋은 꼴 못 보고 주변 강국의 좋은 거래 대상 먹잇감으로밖에 안 된다는 영상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대체로 감사하게도 많은 분이 호응을 해주시고 반면 진심으로 우려하는 분도 계시고 밑도 끝도 없이 북으로 가라는 분도 계십니다. 주권 회복을 위한 전작권 회수 그리고 자주국방, 오늘은 자주국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주국방 기준이 뭘까요? 어느 정도 국방력일 때 자주국방을 할 수 있을까요? 경제력, 군사력이 어느 수준일 때 자주국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주국방을 할 수 있다, 없다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도 처음 듣는 질문일 것입니다.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령부 지휘권 전환을 이야기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우려가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럼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국방은 기준이 없습니다. 전투기가 몇 대, 탱크가 몇 대, 병사가 몇 명, GDP는 얼마, 인구는 몇 명, 어떤 기준도 없는 것이 자주국방입니다. 수치로 나타나는 것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입니다. 신도시를 건설하고 도시 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이런 일을 추진할 경제력이 있느냐, 이런 문제는 대답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미얀마, 파키스탄 등 최소 100개국 이상의 나라는 스스로 도시 기반 시설을 건설할 능력이 없습니다. 한국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나라를 지킨다는 자주국방은 경제와 상당히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해야 하고 사람 의지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내 나라를, 내 민족을 부강하게 만들겠다는 의지, 내 가족과 내 나라를, 내 민족을 내가 지키겠다는 의지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의지가 핵심이며 기준입니다. 나머지는 그에 수반되어 뒷받침하는 도구들입니다. 군사력 6위, 경제력 11위, 무역 5위, 모두 자주외교, 국방을 위한 도구들입니다. 세계에서 자주국방이 가능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핵보유국일까요? 경제력 상위 10% 정도에 속하는 국가일까요? 아니면 미중러와 친한 국가일까요? 스텔스기와 항공모함, 핵 잠수함을 가진 나라일까요? 세계에서 자주국방이 가능한 나라는 없습니다. 자주국방 의지가 강한 국가, 즉 스스로 지키려는 의지가 강한 국민과 위정자가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로 나뉠 뿐입니다. 늘 지켜주고 있으니 돈만이 달라는 미국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지닌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미국 대통령이나 군사안보 관계자들은 안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영내 안보를 위해, 즉 미국 본토 안전을 위해 역외안보, 미국 본토외 지역에서 미국 본토를 위협할 국가나 세력을 견제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이는 불변에 가까울 만큼 확고한 미국의 안보 정책입니다. 미국 본토 밖에서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을 견제하려면 수많은 나라에서 협조를 얻어야 합니다. 필요한 곳에 주둔도 해야 하고 그만큼의 반대급부도 지급해야 합니다. 주둔 방위비를 내는 나라는 실제 몇 나라도 되지 않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미국이 스스로 주둔 경비를 해결하고 거기다 그 나라의 경제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까지 한국에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경제적인 손익만 보면 답이 보이지 않는 해외 주둔 미군의 모습입니다. 세계 최강인 미국이 힘이 약해서 이런 나라들의 경제 지원을 해가면서까지 군사적 도움이 필요할까요? 힘은 충분하지만 미국 본토를 효과적으로 더 굳건히 지키기 위한 미국 방식의 합리적인 투자이고 의지인 셈입니다. 판매가 아닌 해외 주둔 미군이 직접 운용하는 무기에 많은 예산을 사용합니다. 무기 판매도 미국 안보에 도움이 되는 국가에 정책적으로 판매합니다. 경찰 국가도 포기하고 돈을 안 주면 철수 혹은 감축한다는 말과는 많이 다른 결과입니다.
해외 주둔은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강력한 자주국방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2010년 이후 중국과의 마찰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도-태평양 전략도 일본이나 필리핀, 대만, 한국, 인도, 태국 등 관련국을 위한 정책이 아닌 미국 안보를 위한 거시적인 정책이라는 걸 미국도 그 어느 나라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미국 외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미국을 제외한 세계 모든 국가는 해외 주둔 병력을 이용해 자국 안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미국처럼 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자국 영토에 군사력 전부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신 외교적으로 안보조약, 수호조약, 불가침조약 등 필요한 국가 간 조약을 맺으면서 국방을 지키고 있습니다. 국방을 지키는 방법은 달리할 수는 있지만 결국 자주국방은 그 나라 국민과 정책 결정권자들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킨다. 누구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일까요? 외세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 그것이 국방입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내 나라를 지켜 고유의 문화와 전통,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지키는 것이 국방입니다. 이 국방을 스스로 주체가 되어 하겠다는 것이 자주국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동맹이나 외교가 동반되지 않는 고립상태를 자주국방이라 하지 않습니다. 내 나라를 지키는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단순함입니다. 주권인 전작권 반환, 한미연합사령부 지휘권 전환, 이런 영상에서 한결같은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이고 중공이 침략해 공산화할 것이다. 이런 의식 저변에는 내가 지킨다, 죽어도 내가 내 나라를 지킨다, 이런 의식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지켜줘야 하는데 미국이 지켜주지 않으면 국방이 허물어지는데 미국이 기분 나빠하는 것을 왜 자꾸만 거론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다 철수하면 어떡하라고 이런 영상을 올리냐는 것이죠. 미국이 지켜주지 않으면 국방이 허물어진다. 이 주장을 하는 그분에게서는 국방이 이미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런 분이 많다면 이 나라는 암울하다 할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야생이라고 하죠. 약육강식의 법칙이 은연중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강한 동물이 가장 싫어하는 것과 꺼리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상대입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반해 위험이 큰 상대를 가장 싫어하고 꺼립니다. 위험하지는 않은데 먹을 것이 없으면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상처를 입으면 1900년 전후 중국처럼 결국 먹잇감으로 전략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 강한 동물이 가장 좋아하는 상대는 어떤 상대일까요? 먹을 것도 많은데 저항도 변변히 못하거나 싸울 의지도 없는 상대입니다. 한국은 어떤 상대가 되어야 할까요? 저 나라를 건들면 자신도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군사적으로 꺼리는 나라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밟으면 밟히고 때리면 맞아주고 멋대로 해도 별 반항이 없는 나라가 되어야 할까요? 한국인은 미군이 없으면 저항하지도 못한다는 인식을 주변국에 심어주는 것이 옳은 걸까요? 1905년처럼 미일의 거래 대상이 되고 1945년 미소의 거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또 거래 대상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나라를 넘보거나 넘볼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한국의 군사력보다 경제력보다 중요시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한국인의 자국을 지키려 하는 의지입니다. 국민과 정부가 자주라는 의지가 약하면 무역이든 군사적 행동이든 별다른 명분도 필요 없는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당해도 반발하지 않으면 국제사회도 외면합니다. 내가 해결하려 하지 않으면 국제사회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보기에도 강해 보이고 실제 강한 의지가 드러날 때, 보기엔 약해 보이나 내면을 들여다보았을 때 강한 의지가 보일 때 국제사회는 한국을 제대로 대접하고 인정해 줍니다. 안보는 외세의 사정에서 얻어지지 않습니다. 미국과 필리핀은 한국처럼 방위조약 체결국가입니다. 적은 수지만 500여 명의 미군이 주둔 중입니다.
그런 필리핀이 남중국해 관련해 중국과 싸움을 포기했습니다. 미국이 남중국해에 관심을 두는 것이 동맹조약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중 간 패권 경쟁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특히 영토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멀리합니다. 남중국해 분쟁은 분명 중국의 지나치게 과도한 욕심입니다. 남중국해 관련국이 이 문제로 합심하여 외교적 군사적으로 중국에 대항하지도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중국해 관련국이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 중국과 수교를 단절할 수도 있고 대만과 수교할 정도의 공통된 합의가 아니면 중국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약간 주제를 벗어난 듯합니다. 유엔 결의로 다국적군이 되어 전쟁하는 것이 아니면 한국 영토를 위해 미국은 대신 싸워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1905년 미일 밀약이 말해주듯 국가 간 조약도 불변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언제나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외세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한미군 28,500명과 5,300만 대한민국 국민 중 미국에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미국이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일본과 한국 중 어느 곳을 포기하게 될까요? 조선은 한미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미국에 많은 의지를 하였지만 일본 식민지가 되었고 이승만 정권은 미 군정의 개가 되었지만 6.25 민족전쟁을 막지 못했고 휴전으로 분단이 굳어졌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북한이 연평도에 군사적 전면전이 아닌 단발적 도발을 해올 때 가장 먼저 고려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남한의 대비태세일까요? 아닙니다. 미국이 이 도발을 어떻게 반응할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전작권이 미군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28,500명 주한미군과 그보다 많은 미군 가족의 안위가 어떤 결정을 하게 할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독도가 누구 땅이든 미국이 고민할 이유가 없고 북한과 전면전만 아니면 미군이 피해를 볼 수 있는 확전을 감수할 이유가 없죠. 미국이 북한 기습공격을 준비했던 2017년에 미국은 일본과 함께 일본인에 대한 방위를 상의하고 대비하게 했고 끝내 실행하지 못하고 주저했던 이유도 한민족이 아닌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머문 미군과 미국 시민안전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라고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그럼 2020년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냉정하게 보아야 합니다. 미군이 없다면이라는 가정을 하고 국방 의지를 다져야 하고 중국과 일본이 도발한다는 가정하에 국방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게 의식하고 그렇게 훈련된 군대는 어느 나라도 쉽게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기고 점령은 못해도 충분히 같이 죽을 만큼은 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을 잘못 건들면 같이 죽을 수도 있다고 중국과 일본이 인식하게 되면 그보다 나은 국방은 없습니다. 외세가 주인보다 더 힘을 쓰며 이 땅에서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아온 세월만큼 민족 자아를 잃어버린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주권 회복과 자주 국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또 다른 한국 모습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내 나라와 내 결의를 지키려는 의지, 이 의지는 대한국민, 한민족이라면 당연히 지녀야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